자, 오늘은 20년 11월 35번, 36번, 37번 세 개를 마주해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지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지문 내용 다 살펴본 게 됩니다. 세 개밖에 안 남았고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수업 시간에 다 다뤘어요. 35, 36, 37. 아까 수업 시간 중에도 제가 반원 이펙트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네, 이 사진 촬영 노출값에 관련된 것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에 관련된 건데 그러고 보니까 얘는 한 번도 질문이 안 들어왔네요. 37은 잘 됐다. 너무 아는 것만 하면 재미가 없어 찍으면서. 자, 그래서 여러분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면 듣는 너네도 재미없을 거 아니야. 그래갖고 오늘도 재미없는 30분이 되겠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7번은 아무도 저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쉬웠을 수도 있고요. 내용이 간단한 걸 수도 있겠죠. 자,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35번부터 시작하시죠. 자, 35번. The Barnum effect is the phenomenon where someone leads or hears something very general but believes that it applies to them. 자, 반음 효과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반음 효과란 뭐냐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럼 반음 이펙트라는 건 뭐냐? phenomenon은 어떤 특정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 아까 질문 들어왔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phenomenon 다음에 선생님 지금 where이 나와 있는데 관계부사가 왜 이 장소에 관련된 관계부사인데 어떻게 장소가 아닌 페노메논을 설명을 해주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요, 관계부사 종류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제 where이 있고요, why가 있고, how가 있고, 그 다음에 when 이렇게 있죠. 여러분요, 요 밑에 요 세 개, 요 세 개 있죠? 요 세 개는 딱 지정된 걸로만 씁니다. why는 이유, how는 방법, when은 때, 시간이죠. 딱 얘네들하고만 쓰는데 그러면 where는 뭐랑 쓰냐?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장소랑 씁니다. 그리고 제가요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얘가 장소뿐만 아니라 그 외에 모든 부사적인 표현에서 즉 시간과 이유와 방법이 아닌 모든 부사적인 표현에서 쉽게 생각해서 관계부사가 필요한 자리인데 when, why, how를 안 써야 되는 쓸 수가 없는 상황인지 그럼 다 where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관계대명사계의 대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영어로 글을 쓰실 때 이런 애들을 모두 세분화해서 쓰시면 정말 예쁘고 멋있는 글이 써지겠지만 난 그렇게 못하겠어. 아직 그 정도 실력이 안 돼. 근데 교수님이 영어로 레포트 써내래. 그럼 어떻게 쓰긴 써야 되겠잖아. 그럼 잘 모를 땐 일단 대수로 쓰고 보면 돼. 그냥. 그럼 대수로 쓰면 엔간하면 다 맞아. 왜냐면 여러분 대수의 문법 책 찬찬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 관계 대명사이기도 하면서 관계 부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된만 쓰면 좀 그래. 너무 된만 쓰면 좀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 대 대신에 쓸 수 있는 가장 노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where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딱 정해진 이 선행사가 시간, 이유, 방법으로 딱 정해져 있다면 when, why, how로 그냥 딱 쓰시면 되겠고 걔네 말고 다른 거라면 장소면 where를 확실하게 쓰시면 되겠고 장소가 아닌데 꼭 관계부사를 써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where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약간 좀 범용성이 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음 이펙트라고 하는 건 어떤 현상인데 뭔 현상이냐면 누군가가 read or hears something 뭔가를 읽었는데 그 뭔가가 제너럴한 거야. 제너럴한 거야. 매우 일반적인 무언가를 누군가가 읽었는데 믿는 거죠. 뭐라고? believes that it applies to them. 그게 자기한테 딱 들어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it은 누구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요 it. 그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something very general이에요. 여러분 이 매우
누구나 다 적용이 될 법한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를 써놨는데 그거를 딱 읽은 사람이 어머 이건 내 얘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무언가를 읽고 그것을 본인에게 적용을 시켜서 이게 자기 거라고 믿는 거, 이게 바넘 이펙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 아까도 MBTI 이야기를 해드렸고 혈액형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대표적인 바넘 이펙트의 효과들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바넘 이펙트 이것도 안 와닿는다고 하시면 여러분 저기 점 보러 가시거나 뭐 점 보는 건 뭐 있잖아요. 뭐 타로 카드 점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무슨 별자리 운세 뭐 이런 거 있죠. 왠지 이게 어느 날 나한테 딱딱 들어맞는 날이 있는 것 같단 말이야. 여러분 그때 여러분 바넘 이펙트가 효과를 발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댐이 나오는데 to dam의 이 dam은 누군가예요? 그거를 읽은 someone 누군가죠.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문장에서 바넘 이펙트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어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들어봤었던 어떤 특정한 효과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죠. 그럼 여러분 그 밑으로는 이 정의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지. 자, these statements appears to be very personal on the surface, but in fact they are true for many. 자, 여러분요, 여기 지금 appear to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appear는 굳이 해석하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appear를 뭐 이렇게 애써서 해석을 하는 게 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여기 이 appear 계열인 애들이 있죠. 판단, 판명을 내리는 이 형식 동사 계열 애들. appear, seem, prove, 이거야. prove, 뭐 turn out이라던가 요런 친구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얘 쓰고 여러분 얘네 써놓고 여기다 뒤에 형용사 따라 붙거든. 뭐 to-be를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네 뒤에 그냥 형용사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세요. 그럼 여러분 앞에 있는 주어가 이 형용사인 것처럼 보인다가 그냥 다 이 뜻인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보인다는 건 결국엔 이 주어가 결국엔 이렇단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즉 다시 말해 위에 있는 이 말들 즉 아까 전에 something very general 뭔가 되게 일반적이라고 했었던 이러한 언급들이 매우 personal 다 자기 얘기 같은 거야. 다 내 얘기 같아. 표면적으로는. 그래서 모두 다 개인적인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각각에게 딱 들어맞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but they are true for many. 이게 모두 다한테 적용되는 이야기더라 이 말이죠. Human psychology allows us to want to believe things that we can identify with one personal rebel and even seek information where it doesn't necessarily exist, filling in the blanks with our imagination for the rest. 자, 그러니까 human psychology, 인간의 심리는 allow, 허락해줍니다. 뭘? 우리가 원하는 걸 허락해주죠. 그럼 우린 뭘 원하느냐? 믿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믿고 싶어 하길 원한답니다. 뭘? things that. that이야를 믿고 싶어 한대. 그러니까 여러분 things that인데 that이 이 thing을 이게 꾸며주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믿는 뭐 that이야의 수식을 받는 것 이러면 웃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뭐 that이야가 thing을 뭐 꾸며주는 건 알겠는데 그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사실 데디아를 믿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We can identify with own personal rebel. 자,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을 믿는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개인적 차원에서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을 믿고 그 다음에 seek information where it doesn't necessarily exist.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필수적으로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죠? 그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 그 정보를 the information을 심지어 찾아갖고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싶어 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believe하고 even seek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지금 병렬 상태입니다. 즉 우리가
자, 우리한테 개인적 수준에서 우리를 동일시할 수 있는 것들을 믿고 싶어 하도록 허락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뭘 또 하게 해주는 거냐 하면, 찾기를 원하게 해준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빌리브랑 병렬이라고 봐도 되고, 저 원트랑 병렬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순차적이라면 이렇게 믿고 싶어 하니까 이런 거 찾아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해줘. 그래서 want to seek 이렇게 봐도 되고 want to believe, want to seek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찾고 싶어 하니까 그 다음에 믿고 싶어 하니까 그 다음에 직접 찾아도 돼 라고 봐서 to want to seek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내용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알았죠? 다만 요 옆에 지금 해석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텐데 해석이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해석이 지금 원래 이 지문 자체의 모의고사 자체 해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거기에다 지금 이 believe랑 seek을 끼워 맞춘 거에 불과해요. 자, 그래서 even seek of information where it doesn't necessarily exist. 뭐 필수적으로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닌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을 막 찾고 싶어 한다 이 말이지. 여기도 지금 뭐가 있어요? where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여기도 지금 똑같이 아까 저기랑 같이 where이 나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information이 무슨 장소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쓰인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filling in the blanks with our imagination for the rest.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의 상상으로 공백을 채운답니다. 자, 요 말을 총체적으로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전체적으로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온 문장 중에 하나니까 총체적인 이해를 한번 해보죠. 다시 말해 인간의 심리는 무언가 어떠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런 언급들, 그러니까 뭔가 개인적 차원에서의 언급들이나 아주 되게 일반적인 차원에서 언급된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 차원에서 언급된 것들을 개인적 차원으로 끌고 내려와서 믿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화된 내용들을 이걸 개인 차원으로 내려서 동일시한다는 거야. 개인 차원으로 끄집어 내려갖고 동일시한다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이 일반화된 내용들을 개인 차원으로 끌어내려서 이게 나랑 동일한 나를 가리키는 말, 내 성격을 딱 반영한 말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뭐가 없어. 정보가 없는 거야.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그런 게 아니거든. 여러분 제가 제 MBTI 가르쳐 드렸잖아요. ISTP. 근데 이 ISTP의 성격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나랑 완전히 안 들어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 잘 모르기는 하는데 뭐 계획적인 인간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이라던가 뭐 무계획적인 사람이라던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무계획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계획적이지도 않아요. 어중간해요. 어중간해. 뭐 완전 무계획이라고 보기는 또 좀 그렇고 그렇다고 철두철미하게 계획적이라고 보기는 더더욱 뭐합니다. 그냥 약간 중간쯤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내가 왜 믿고 싶잖아. 나도 어느 한쪽에 속하고 싶을 거 아니야. 나도 ISTP에 속하든 ISTJ에 속하든 어디든 속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내용들은 상상으로 메꿔갖고요. 어떻게든 나한테 없는 정보들을 찾아서 그 부족 부분을 상상으로 메꿔갖고 이렇게 해서라도 이 일반적인 내용들을 개인 차원으로 끌어서 동일시하고 싶어 하더라 이 말인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요. filling in the blanks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blanks라고 하는 말은 나한테 없는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it doesn't necessarily exist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게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정보 같은 것들은 아니지만 그 정보가 나한테 없어. 그죠? blank야. 그렇다면 그거를 상상으로라도 메꿔서라도 동일시하려고 한다라는 게 이 글의 전체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자체는 그렇게 쓰여져 있지가 않지만 글을 이해를 하면 그렇더라. 알았죠? 자, 그래서 this is the principle that horoscopes
rely on offering data that appears to be personal but probably makes sense to countless people. 이게요, this is the principle. 이게 무슨 원칙 같은 건데, 그렇죠? 무슨 원칙이냐면 어떤 원칙이냐면 호로스코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별자리 같은 애들 있죠? 이 별자리 같은 애들이 의존을 한답니다. 별자리가 의존하는 원칙 같은 거예요. 자, 이게 데이터로 제공을 합니다. offering data,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는데, 여러분 제가 콤마 찍고 ing 나오면 그냥 그리고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이게 어떤 원칙이냐면 말 그대로 별자리 운세가 의존하고 있는 원칙이고요. 별자리 운세가요. offering data, 데이터를 제공해 줍니다. That appears to be the personal. 이건 누가 봐도 개인적인 데이터를 제공을 해줘요. 자, 그런데 probably makes sense. 그렇죠? makes sense to countless people. 수많은 사람들한테도 죄다 말이 되는 데이터인 거죠. 물론 여러분 이게 지금 한 문장 대답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문장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마치 두 개인 것처럼 해놨지만 사실 이건 이렇게 해서부터 이렇게까지가 그냥 that 이하에 걸려있는 모든 문장인데 여러분 파란색은 개인 차원인 것처럼 보이는 데이터지만 하지만 make sense to countless people. 다른 사람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것들이다 라고 이걸 강조할 목적으로 제가 일부러 이래놨습니다. 자, 여러분 얘가요 문법적으로 같은 형상을 띠고 있다라는 건 이 but이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를 중심으로 여러분 make하고 appear가 s를 나눠 갖고 있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주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알았죠? 특히 저 앞쪽에 appear는 안 건드려. 얘를 건드리지. 요 makes 잘 보세요. 문법. 저 s를 떼든가 얘를 to make로 바꾸든가 making으로 바꾸든가 뭐 뭘로든 바꿔낼 거야. 그러면 저거 틀린 거 골라낼 수 있어야 돼. 자, reading daily horoscopes in the morning is beneficial as they provide prediction about the rest of the day. 이거는 의미가 없는 문장이죠. 그죠? 넘어갈게요, 그냥. 자, since the people reading them want to believe the information so badly, they will search for a meaning in their lives that it makes true. 자, since the people, 사람들이요, reading them, 그것들을 읽은 사람들이요, want to believe the information, 그 정보를 믿고 싶어 해요. 그렇죠? 자, 너무나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they will search for meaning.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 여기서 의미를 자꾸 찾는 거야. 그들의 삶에서. That makes it true. 그것을 진짜로 그렇죠? 사실로 만들어주는 삶에서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말하는 the information은 저 위에 있는 저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무방하겠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 데이터가 바로 요 information으로 바로 보셔도 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바넘 이펙트에 대한 새로운 글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새로운 정보가 지금 등장을 했고 여러분이 이거 읽으시면서 문법적으로 지금 볼 것도 좀 몇 개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고 질문이 꽤 많이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니까 천천히 읽으시면서 내용 파악하시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자, 36번입니다. 자, 35번하고 마찬가지로 36번도 특정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에요. 여러분, 제가 영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영어 지문의 거의 대부분은 비문학 지문이에요. 여러분, 그 감정을 나타내는 글들 있죠? 그러니까 이 글쓴이의 감정 변화, 뭐 요거랑 관련된 몇몇 글들을 제외하면 여러분 사실상 거의 다 비문학 지문이에요. 가끔 43번에서부터 45번까지 나오는 그 복합 장문 있죠? 복합 장문이 문학 작품으로 선택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기는 한데 실은 뭐 진짜 문학 작품인 경우도 가끔 있어요. 진짜 문학 작품인 경우도 어디서 이상한 삼류 소설이라 하면 안 돼. 나는 그런 소설도 못 쓰니까 어디서 이상한 소설을 끌고 와갖고
내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수능이든 언제든. 자, 근데 그런 문제를 제외를 한다면, 그런 문장들을 제외하면 영어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다 비문학이에요. 여러분, 비문학이기 때문에 설명문이 어디에 등장하느냐인데, 사실 여러분요, 뭐, 이게 딱 나누기도 좀 뭐해요. 이거 딱 나누기도 뭐한데, 거의 이게 빈도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이 31번, 32번, 33번, 34번과 같은 빈칸을 물어보는 애들이 거의 별일 없이 논설문이에요. 즉, 주장을 함유하고 있는 글인 경우들이 많죠. 그래야지 특정 지문을 빼고 그 지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쓴다던가, 여러분, 이 지문, 이 모의고사 지문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빈칸이 있으면 이 글 전체를 요약해서 소결론을 내는 거든, 아니면 이 글 전체를 요약해서 주제를 쓰는 거든, 그렇죠? 아니면 이 글을 보고 예시에, 적절한 예시에 타이틀, 예시의 타이틀을 짚는 거든, 뭐 이런 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31번하고 34번이 주제를 띠고 있는 논설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29번, 30번과 같은 뭐 어휘라든가,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문법 문제, 그 다음에 이 35번, 36번에 문장을 넣는다던가, 혹은 문장의 순서를 잡는다던가, 이런 글들이 어느 특정한 주장이 실려 있는 글들이라기보다는요,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어떤 뭐 무슨 뭐 실험이라던가, 어떤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라던가, 이런 글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자, 이 글은 정목 현상에 관련된 글입니다. 자, 그래서 정목 현상에 관련된 글이니까 천천히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Imagine yourself at a party. 파티에서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봐. 자, it is dark and a group of friends ask you to take a picture of them. 깜깜한데 친구 몇 명이요, 너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뭐? 사진 찍어달라고. 자, 여러분, ask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쓰면서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요청하다 이런 뜻이죠. 목적어가 이거 하도록 요청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친구들이 요청을 하는 거죠. 너한테. 그렇죠? 뭐라고? 사진 좀 찍어줘. You grab your camera. 그래서 카메라를 꽉 움켜쥐고요. 포인트, 초점을 잡고 and shoot your friends. 친구들 사진을 찍었습니다. The camera automatically turned on the flash. 카메라가요, 자동으로 플래시를 켰어요. As there is not enough light. 빛이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Available to produce a correct exposure. 자, 유용한 빛이야. 어떤 유용하냐면 to produce a correct exposure. 정확한 노출을 생산하는데, 정확한 노출을 잡는데 유용한 빛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죠. 자, 우리가 요 as가 because의 의미가 있다는 거, 혹은 since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요거 정도 다 왜냐하면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 not enough light예요. light가 충분하지 않은데, 자, available이 형용사인데 뒤쪽에서 꾸며주도록 등장을 했습니다. 식구들을 데리고 왔거든. 자, 뭐에 충분하냐 하면 produce a correct exposure. 정확한 노출을 생산하는데 유용한 빛.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게 부족했대. 자,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노출이라고 하는 건데, 뭐 카메라 뭐 이거 얘기 시작하면 나 너무 신나서 안 돼. 그냥 간략하게 얘기할게. 여러분, 사진을 찍으려면 빛이 있어야 되는데 카메라가요, 지금 이 주변 빛이 얼마인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한 다음에요, 빛에 얼마나 노출을 시켜서 대상을 찍을 건가를 판단을 해요. 만약에 빛이 좀 적다면 카메라 앞에 렌즈를 좀 오랫동안 열어서 빛을 좀 받아들여서 찍을 거고요. 빛이 충분하다면 매우 빠른 속도로 셔터가 찰칵 하면서
사진이 찍힐 거예요. 우리가 휴대폰으로 찍으니까 잘 이런 거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지만 여러분 기계식 카메라를 쓰는 친구들은 SLR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안 반사식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쓰는 친구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거야. 빛이 모자르면 여러분 셔터가 찰칵 이게 아니고 쭉 하고 이거 한참 걸려. 근데 네 빛이 충분하다면요 정말 빠른 시간에 찰칵 하고 이렇게 찍힌단 말이죠. 빛이 충분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빛이 정확한 노출을 잡아야 되니까 빛을 계산해. 빛을 계산해서 빛이 충분하다 싶으면 셔터 스피드를 아주 빠르게 갖고 가고요. 빛이 부족하다 이러면 셔터를 한참 켜놓는데 그것만으로 도저히 되질 않는 거야. 그것만으로 도저히 안 되면 플래시까지 터트려서 빛을 확보합니다. 셔터를 이렇게 탁 뭐라 그러지? 셔터를 여러분 이렇게 딱 채워서 빛을 가뒀다가 풀어줄 만큼 충분한 빛을 확보하기 위해서 플래시를 켜기까지 한다는 거야. 알았죠? 자, 문제는 이 플래시를 켜는 문제가 돼. 뭐가 문제가 되냐면 The result is half of your eyes, your friends. 친구들 눈의 절반이요. appears in the pictures. 사진에 등장한 친구들 눈의 절반이 with two bright red circles instead of their eyes. 이게 딱 뱀파이어 눈 된다고. 걔네들 눈 대신에 빨간색 원이 눈에 뿅 하고 나타난다는 거죠. 뭐예요? 절반이나. 당신 친구들의 무려 절반이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요,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 This is a common problem called the red eye effect. 요걸 정목 현상이라 부릅니다. 자, 이걸 정목 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아주 흔한 문제 중에 하나, 정목 현상이라고 불리우는 흔한 문제 중에 하나야. 자, it is because. 자, 이건 왜 발생하냐면 because the light from the flash penetrates the eyes through the pupils. 자, 이게 동공을 통해서 눈으로 penetrate, 네, 그대로 통과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관통하는 걸 말하는 거야. 눈을 관통해. 그렇죠? 이 플래시로부터 나온 빛이 penetrate the eyes, 눈을 관통해버려. 그래서 이 동공을 통해서 눈을 관통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then gets reflected to the camera from the back of the eyes. 눈 뒤에 다다랐다가 여기에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갖고 카메라를 향해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where a large amount of blood is present. 자, 이 눈 뒤쪽은 어디냐? 눈 뒤쪽은 어느 곳이냐? 바로 대량의 피가 흐르고 있는 존재하는 그런 곳이죠. 자, 여기도 지금 뭐가 쓰여 있어요? where이 쓰여 있죠? 잘 보시고 대량의 피가 이 눈 뒤쪽에 모여 있는 거야.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시신경 다발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눈 뒤쪽으로. 그래서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이걸 뭐라고 하더라? 망막벽이라 그러던가? 뭐 아무튼 눈벽 같은 게 있잖아.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신경이 많이 지나가니까 여기에 피도 많을 거라고. 피. 그래서 이쪽에 있는 동공을 통해서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피에 맞고 이 벽에 맞고 다시 나가는데 이게 카메라에 찍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 지금 보시면 it gets reflected 이렇게 돼 있는데 주어가 여전히 light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어가 여전히 light이기 때문에 자 light가 penetrate 통과합니다 라고 지금 나오고 통과하고 gets reflected 반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알았죠? 반사가 되어지는 거야. 빛이 반사를 시키는 게 아니라 반사가 되어지는 거니까 reflected ed이 붙어 있다는 것도 봐주세요. 수동의 의미라는 걸로. 뭐야 왜 이래. 자 다시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딱 요게 이해가 되셔야 돼. 눈을 카메라 플래시에서 발사된 빛이 동공을 통과해서 눈 뒤쪽에 있는 그쵸?
눈 뒤쪽에 있는 벽에 도달한 다음에 여기에서 맞고 빛이 돌아 나오는데 저 뒤쪽에 피가 있기 때문에 돌아 나오면서 피 색깔이 눈에 반영이 되는 거죠. 요걸 바로 정목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목 현상과 정목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죠. 정목 현상의 원인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상태야. This balloon is the reason why the eyes look red in the photograph. 자, 사진에서 눈이요,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피 때문이라는 거예요. This effect is more noticeable when there is not much light in the environment. 환 주위에 이렇게 빛이 많지 않을 때, 그럴 때 좀 더 두드러집니다. noticeable 해줘요. This is because the pupils dilate when it is dark, allowing more light to get inside the eyes and producing a large red eye effect. 자, 이게 왜 그런 거냐 하면은 동공이 포필이 dilate when it is dark 이렇게 깜깜하면 이게 팽창을 하는데 이게 allowing more light to get inside 이게 콤마 찍고 ing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뭐뭐 하다예요. 그렇죠? 동공이 깜깜할 때 팽창을 하고요.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면 그리고 뭘 허락을 해주냐면 더 많은 빛이 눈 안으로 들어오게 허락을 해줘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보셔야 될 게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으면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가 알하도록 허락하다. 이게 여러분 뭐랑 똑같아? 그 제가 오형식 공부할 때마다 보여드리는 그 우마리카노랑 똑같은 거지. 그쵸? 목적어의 행동과 주어의 행동이 별개인 거예요. 나는 그저 봤을 뿐. 뭐가? 우마가 우마리카노를 마시는 걸 봤을 뿐. 목적어와 주어의 행동이 그냥 별개인 거예요. 알았죠? 이런 애들을 쓸 때 네, 목적어로 쓰고 투부정사를 써서 오형식 표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allow more light to get inside the eyes and producing the large red eye effect. 자, 이런 걸 만들어냅니다. 요걸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여기에 대한 추가 설명은 뭐 더 할 건 없고 혹시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는데 뭐 요거는 뭐 그냥 상식선에서 기억을 해둡시다. 그럼 이 정목 현상 어떻게 없애요? 여러분요, 만약에 플래시가 그래서 꼭 사진 찍기 전에 아무데나 일단 빛을 먼저 확인을 해야 돼. 빛을 먼저 확인을 해야 해서 만약에 누군가 사진을 부탁을 하면 옛날에 필름 카메라일 땐 어쩔 수 없지만 디지털 카메라 상태에서는요 어디 아무데나 좀 대충 찍어보세요. 아무데나 대충 찍어서 만약에 플래시가 계속 반복해서 터진다. 아, 그러면 양해를 구하고 플래시를 몇 번 터트려. 플래시를 몇 번 터트려서 빛이 충분하다고 눈이 인식이 되면요 동공이 팽창이 안 돼. 동공이 팽창이 안 되고 이렇게 수축되거든. 여러분 그때 찍으시면 뭐예요? 네, 그럼 정목 현상을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플래시에 몇 번 노출을 시키면 됩니다. 대신에 눈부신 건 참으셔야 해요. 알았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37번 봐봅시다. 자, even though two 그렇죠? variables seem to be related. 자, 비록 두 변인이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도 there may not be a causal 자, relationship. 자, casual한 relationship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일단 casual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casual은 인과관계의 이런 뜻이에요. 자, 얘가 완전 비슷하게 생긴 게 casual이 있어요. 요렇게 쓰잖아요. 그죠? casual인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아는 그 casual이에요. 그 여러분이 아는 딱 그 캐주얼입니다. 뭐 무심한 평상복 뭐 이런 단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 캐주얼하게 입고 왔어 막 이런 거 할 때 하는 말. 요게 스펠링이 여러분 U하고 S 차이야. 저 U하고 S를 바꾸어서
causal이 되면은 인과관계라는 뜻이 되고요. U하고 S를 바꿔서 그러니까 CASU가 되면은 casual이 돼요, 여러분. 요 단어 잘 보세요. 단어 헷갈립니다, 이 단어 두 개. 알았죠?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는 단어들이니까 잘 보시고. 자, 그러니까 두 개의 변인이 있는데 얘가 서로 인과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 In fact, the two variables may merely seem to be associated. 자, 두 개의 변인이 associated, 연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the effect of some bird on third variable. 제3의 변인으로 인해서 연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인 거죠. 이 제3변인이 양쪽에다 영향을 줘서 얘네가 마치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 말이야. 아, 그래? Sociologists call such misleading relationships spurious. 자, 이 사회학자들이요, 요러한 misleading relationship이니까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관계를 spurious, 뭐라고 하냐면 허위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call AB가 나와 있어요. call AB. 자, A를 B로 부르다 이런 뜻이죠. 그럼 A가 어디까지냐면 요렇게가 A고 요렇게가 B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구분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의미 단위로 글을 자꾸 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이 글 해석하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단어 하나당 하나씩 이렇게 해석하시지 말고 의미 단위별로 해석을 해야 돼. 외울 때도, 그러니까 이걸 외우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제가 문제 영어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뭘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멍하고 가만히 있으시지 말고, 아, 하기 싫어 이러고 가만히 있으시지 말고 하다못해 쓰면서 외우기라도 하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실 때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even, though, to, variables, seem to be related 이렇게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even though 하나 외우시고 to variables 하나 외우시고 seem to be related 이렇게 하나 외우시고 there may not be 하나로 묶으시고, 아, 아니네, a causal relationship 인과관계라는 단어로 하나로 묶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요, 자꾸 이렇게 의미 단위구로 끊어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영어가 안 익숙하신 분들은 이 의미 단위를 끊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의미 단위를 어떻게 끊어야 될지 모르겠다면 여러분 한글로 끊으세요. 비록 두 변이 관련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인과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비록 두 변인이 관련된 것처럼 보여도 인과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의미관계가 얼추 들어맞죠? 여러분, 한글로 의미구를 단위를 끊어놓고 영어에 매칭을 시키면서 외우셔도 좋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셨으면 더 좋겠어요, 여러분. 자, 물론 안 외우고 공부하는 게 최고기는 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잘 몰라서 학교 여러 번 만날 때 진짜 다 외웠어요. 근데 효과는 확실하죠. 효과는 확실해요. 뭐 빈칸 나오고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전치사 나오고 막 이러는 거 단어 살짝 바꾸고 선생님들이 이런 거 하실 때 전혀 문제가 안 돼. 근데 실력은 안 늘어.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영어는 영어 실력이 하나도 안 늘어. 근데 여러분, 뭐 언제까지 뭐 무슨 실력 늘을 때만 쳐다보고 앉아 있을 거야. 일단 점수가 나와야지 뭐 공부도 해야 재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시험 공부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자,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친구들은 제가 방금처럼 의미구 쳐드린 것처럼 이렇게 의미구 쳐가면서 외우도록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알았죠? 계속 볼게요. 자, 이걸 허위라고 부른다는 거야. spurious라고 부른대. A classic example is that apparent association between children's shoe size and reading ability. 아이들의 신발 사이즈하고 독해 능력 사이에서의 명백한 연관관계랍니다. 이게 무슨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죠?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죠. 하지만 이상하게 애들이 신발을 큰 거 신으면 신을수록 독해 능력이 향상하더라. 이게 뭔 상관이 있느냐고, 이게.
그지? 우리가 이 사이에 뭘 빼먹은 거야? 이 사이에 중간에 무언가가 있어. 뭐 얘네 둘을 모두 영향을 미치는 연령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나이가 이제 알아요. 나이를 먹으면 신발 사이즈도 커지지만 독해 능력도 커진다고. 그치? 우리가 연령이라는 제3변인을 생각을 못하면 얘네 둘이 연관관계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계속 봅시다. It seems that as shoe size increase, reading ability improve. 신발 사이즈가 커지면 읽기 능력도 향상되는 것처럼 보여요. Does this mean that the size of one's feet independently variable? 독립변수죠. 여러분 독립변수 헷갈리시면 수학에서 x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누군가의 신발 사이즈를 x라고 뒀어요. 누군가의 신발 사이즈를 x라고 뒀습니다. 독립변수로 둔 거예요. 이게 improvement in reading skill, dependent variable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걸 종속변수라고 불러요. 여러분 나는 종속변수가 생각이 안 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거 y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읽기 능력의 향상과 연결이 되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x값을 넣으면 y값이 변하는 이런 식의 수학 문제들을 쭉 풀잖아요. 그죠?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y는 2x-1 이렇게 넣으면 x에다가 값을 넣으면 y가 산출돼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전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어느 특정한 값에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칠 때, 예를 들어서 y가 0 곱하기 x 플러스 뭐 4 곱하기 k 이렇게 써 있다고 쳐봐. 우리가요 여기에서 뭐만 봐봐. x만 놓고 y만 놓고 보면 x에다가 아무리 넣어도 그쵸? y랑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어. 얘는 누구랑 상관관계가 있는 거야? y값은 이 k랑 상관관계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k가 커지면 커질수록 y도 같이 커져. 근데 어떻게 우연찮게 이 상황에서 x도 같이 큰 수를 넣었더니 모두 다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네? 근데 내가 만약에 k를 인지를 못했어? 얘네 둘만 봤어? 그러면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애들만 쳐다보고 있는 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독립변수인 신발 사이즈가 커진다고 해갖고 종속변수인 읽기 스킬이 늘어나느냐? 이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This first relationship, 이러한 잘못된 인과관계는요. 자, 이 관계는 is caused by the third factors, age. 자, 이건 나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That is related to shoe size as well as reading ability. 자, 이 나이라고 하는 애들은 나이라고 하는 건 신발 사이즈뿐만 아니라 reading ability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as well as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읽기 능력뿐만 아니라 신발 사이즈에도 나이가 영향을 미쳐요 이런 뜻이고 바꿨을 때는 not only A but also B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바꿔 쓰는 것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다. Hence 따라서 그러므로 when researchers attempt to make causal claim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an independent and undependent variable 종속변수하고 독립변수 사이에서 그 관계에 대한 원인 결과를 주장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면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연구자들이 causal claims니까 뭐예요? 인과관계에 관련된 주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즉 얘네들이 이걸 하려고 한 거죠. 누구 사이에? independent와 dependent variable, 즉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사이에서 어떤 커주얼한 클레임을 찾아갖고 이걸 리서처들이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한다면 they must control for 반드시 통제를 하시거나 rule out 반드시 배제를 하셔야 됩니다. 뭐 other variables that may be creating a spurious relationship. 뭐예요? 허위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허위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변수는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변수는
반드시 컨트롤하거나 롤아웃 해버려야 된다라는 게 이 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학적 글을 읽고 그렇죠? 네, 실험에 관련된 글이 나와 있었습니다. 과학적 글이었고요. 자, 그래서 어렵지 않았으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 내용 파악하시는데 지장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이걸로 모의고사 관련된 지문은 모두 업로드가 끝났고요. 여러분 이제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 뭐 기해서 그 요번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논문까지 네, 업로드가 다 되면 시험 범위에 관련된 건 업로드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문제 열심히 풀으시고 질문 계속 하시고 문제 다 풀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이제 다음 추가 문제 나갈 거니까 그렇게들 하시고 자, 남은 기간 열심히 준비합시다. 수고하셨어요.